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한일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일 아베 총리는 수출 금지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였고 8일 일본 언론에서는 다음 카드로 금융공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와 아베 총리가 언급한 내용, 그리고 다음 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경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 문화, 관광, 금융, 심지어 국민 감정 싸움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역전쟁은 소모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일 간의 경제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면적으로는 4배 정도 크고 인구수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커 내수 기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로는 한국은 세계 12위이고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국입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GDP는 1조 5,400억 달러, 일본 GDP는 4조 8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1인당 GDP도 한국은 29,938달러, 일본 38,448달러로 일본이 1.3배 많았습니다.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6천억 달러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300억 달러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한국이 5,400억 달러, 일본은 7,500억 달러로 2천억 달러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상황은 한국은 약 4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많은 1조 2천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숫자를 살펴보면 2017년 경제지 포튠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 한국은 15개사가 있었던 반면 일본은 51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1조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은 29개사인 반면 한국은 3개사에 불과하였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성장할수록 일본의 수출, 즉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소재 부품의 대일 적자는 763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17년 사상 최대의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수출 핵심인 반도체 호황기였습니다. 올해 또한 상반기 대일 무역 적자는 이미 99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그중 소재 부품이 무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대로 한국의 수출 증가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반도체 수출은 더욱 침체되어 한국 경제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작년 39.5%였던 반면 일본은 2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 국민들의 연금조차 챙겨주지 못할 사정인 일본 정부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 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 체력적인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국 간의 좋은 방향으로 타협하여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만 한국에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피할 수 없다면 단합된 힘으로 단기적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그 길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베 총리가 7일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일 아베 총리는 BS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북한을 언급하였는데요. 내용은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하였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18일까지 한국과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은 한일 간의 대립에 북한 문제까지 끌어들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이 다음 카드로 금융공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꺼낸 카드인데요.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카드로 금융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 유효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 잘못된 사안이 여러 가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안보의 이유로 인센티브만 취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일을 폭동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엄격한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발동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금융면에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1997년 재연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5일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일본이 금융 분야의 규제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하였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규 차입과 기존 차입에 대한 만기 연장도 어려웠지만 현재는 다르다며 일본이 규제를 해도 돈줄이 막힐 우려는 없다고 전하면서 대출 관련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시장에서 투자금들이 회수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제재한 핵심 소재 3가지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양산하고 있고 품질과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일본을 상대로 불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한국인의 단합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타협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타협안이 나와도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